저게 한국이라고? 중국이 왜 아닌데? 여기 한국의 영상을 보고 놀라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나 컨텐츠를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국 내에서 유튜브 또한 차단되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중국인은 무얼 보고 경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에 살고 있는 대학생 류이페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배우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농업국가이고 중국의 지원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중국에 의지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문화 또한 중국의 문화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중국의 문화를 응용해서 세계에 팔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몇 달 전이었어요. 제 동생은 저와 1살 차이인 대학생인데 한국의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했죠. VPN을 이용해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들이 너무 멋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그 한국의 풍경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한국의 풍경을 보니 큰 강이 흐르고 양옆으로 건물이 반짝이는데 당연히 중국의 어느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서울의 모습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중국어가 아닌 한글이 분명히 쓰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중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물론 한글 또한 중국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기에 중국이 한국을 너무 도와줘서 성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 대해 찾아본 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역사 수업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역사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한국과 중국의 역사 관계에 대해 알려주셨고 각종 쪽지 시험을 보면서 암기를 강제로 시키곤 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배운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며 중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라는 사실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공장이 없는 한국이 사들이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고 한국은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이며 중국 없이 한국은 생존하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고 한국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한국 칭찬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보는 한국 드라마를 보니 그건 제가 배운 한국과 너무나 달랐고 마치 한국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드라마의 스토리나 배우들의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이는 한국의 풍경, 기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중국에서 흔히 보는 대형 강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은 마치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유리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주었죠. 특히 밤이 되면 빌딩마다 다양한 색깔로 빛나는 조명이 더해져 더욱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도시가 한국에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나 기차 안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장면은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자율주행 버스나 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교통체계는 한국이 기술 강국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역시 매우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공원과 도로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시장의 모습도 드라마에서 자주 나왔는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포장마차에서조차 간편하게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된 교육과 직장 문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최신형이었고 대학 캠퍼스나 연구소의 모습은 마치 선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학생들이 최첨단 시설에서 공부하고 연구원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은 한국이 단순한 농업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드라마 속에서 보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제가 배웠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평범한 주인공들이 사는 아파트조차도 넓고 깨끗하며 모든 가구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는 자동차도 최신형이고 도로 역시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도로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검색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IT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였고 문화 콘텐츠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고 있던 정보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깨닫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알던 세계가 모조리 깨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제 동생과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서 비롯된 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단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선 계속해서 그저 편견에 갇힌 채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어떤 명소들을 방문할지 또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저 한국을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만 접했을 뿐 실제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은 없었기에 정말 중요한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첫 발을 내디디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매우 현대적이었고 매끄럽게 처리되는 입국 절차와 깨끗한 시설은 이미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는 신선하고 맑았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누구도 무례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있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자리에 앉거나 서서 이동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중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었고 저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문화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울 시내를 돌아보며 점차 한국의 다른 모습을 경험했습니다.故宮을 방문하고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맛보며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그 맛의 깊이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제가 알던 음식 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맛과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매운맛과 깊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그 맛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점도 큰 차이였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고 우리가 어렵게 한국어를 하려고 할 때도 격려하며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일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무관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역사, 기술에 대해 정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이 그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왔습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세계를 보는 눈이 훨씬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발전된 나라였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 여러 중국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보인 태도와 행동은 마치 중국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때때로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서울의 한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한 중국인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한 거리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길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전혀 민망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예의나 공공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또 다른 일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감탄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길거리에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당황했고 동생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길거리에서 크게 중국어로 소리 지르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서울의 고요하고 질서 있는 거리에서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듯한 태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문화가 잘 확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의 행동이 더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예의와 질서,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그런 행동이 비교적 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회적 규범을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보며 저는 조금 더 성숙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곳에서의 규범을 이해하며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죠. 사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그 후에는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중국에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분명 중국과 한국의 생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무언가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그저 또 다른 외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생활하고 나니 많은 차이점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졌죠. 한국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의 길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지나갈 때도 예의를 지키며 행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길에서 소리치거나 대화를 크게 하는 일이 꽤 흔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더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이 서로 간의 공간을 지키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예의와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 먼저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 예의로 여겨지고 식사 중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식사 중에 소리내어 음식을 먹거나 자기 입맛대로 음식을 골라 먹는 경우가 흔했죠. 한국에서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건네는 것이 중요한 예의라는 점을 배우면서 저도 무언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예의와 배려의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희도 그에 맞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친 김에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잊고 싶지 않다며 방학 기간에 함께 일본을 가면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저희에게 여러 불편함과 불쾌함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크게 느꼈습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히 지하철에서 일본인들이 저희에게 무심코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을 때 대부분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과의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밀치고 지나가도 전혀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저희가 피하지 않으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았죠.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다소 무심하게 서로를 지나쳐가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 느끼던 따뜻한 배려가 그리워졌습니다. 또 다른 불편함은 일본의 서비스에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점원들이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친절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한 점원이 지나가면서도 전혀 말을 걸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점원이 지나치지 않고 고객이 뭔가 찾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곤 했죠. 일본에서는 그런 점에서 고객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아날로그적이고 지나치게 개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 주변에 앉은 일본인들이 저희의 대화 소리를 불편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일본의 분위기에서 한국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사 중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먹는 것이 예의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다른 불쾌한 경험은 길을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관광지에서 길을 묻자 두 명의 일본인이 저희를 보고 무시하듯 지나쳐갔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을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그런 태도가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경험은 한국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소 차갑고 사소한 예의나 배려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지나칠 때 밀치면서 사과도 하지 않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었죠. 또한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분위기, 지나치게 개인적인 공간을 중시하는 문화가 저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이 그리워졌고 일본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예상보다 더 많은 불편함과 불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한 관광지에서 일본인들에게 대놓고 면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길을 물어보려고 다가갔을 때 몇몇 일본인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중국인들이 왔다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놓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 마치 저희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경험이 모든 일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을 겪은 후에는 일본에 대해 더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당에서 저희가 겪은 불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레스토랑에 갔을 때 테이블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저희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메뉴를 보고 있던 저희에게 웨이터는 불친절하게 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이 식사는 못 먹는다며 저희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저희가 중국인이었고 중국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른 식당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서 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쾌한 경험을 동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기사님이 미터 요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기사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결국 협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현금을 준비하고 겨우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그 불쾌한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할 때가 없었고 이런 과도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번 일본에서의 문화적 차이나 불쾌한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쇼핑몰에서는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중 일본인 손님들이 저희를 밀치며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흔한데 일본에서는 이런 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계산을 마친 후 직원들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 많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크게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깬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은 저희가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저희가 찍으려는 장소에 들어오더니 자신들이 먼저 찍겠다고 다가와서는 저희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일본에서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저희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일본은 그저 문화가 독특하고 사람들이 질서 있고 정리된 나라라는 인식만 있었지 그곳에서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의 불쾌한 태도나 불친절함은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을 중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들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훌륭한 문화와 아름다운 경치도 많지만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저희에게는 정말로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문화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의 불편함을 모두 되돌아보며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들을 떠올리며 그곳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중국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더 큰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이 너무나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일상적인 불편함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편리하고 첨단화된 삶을 경험하고 나니 중국의 일상은 정말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정확하고 빠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길을 찾아가거나 여러 가지 앱을 통해 무엇이든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복잡하고 혼잡할 뿐 아니라 앱이나 서비스가 잘 연동되지 않아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교통체증도 심각했고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것이나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거리 곳곳에 있는 깨끗한 화장실과 편리한 편의시설들이 정말 편리하게 다가왔지만 중국에서는 화장실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 있는 공공화장실은 청결 상태가 너무나 안 좋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곳곳에 있는 깨끗한 편의점이나 스마트 기기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돕고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공공장소는 늘 지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리하고 깨끗한 삶과 비교될 때 더욱더 낙후된 환경으로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분위기에 익숙해진 저희는 중국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냉담하거나 때로는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불어 중국에서의 안전 문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거리 환경을 경험했지만 중국에서는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덕분에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위험 요소들이 많아 도로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리마다 경찰이 상주해 있거나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느껴졌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곳이 많아 늘 불안감을 동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살면서 저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과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첨단 기술과 편리한 환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더 이상 중국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불안 요소들이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이 너무나도 그리워졌고 다시는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첨단화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낙후된 환경과 불편함은 그저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은 점차 커져갔고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이 그 불편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되돌아보며 생각한 끝에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훨씬 편하고 좋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한 사람들과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매력을 느끼게 했고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중국에서의 불편함이나 불친절함, 그리고 낙후된 생활 환경에 비해 한국은 확실히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람들 간의 배려와 예의가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 깨끗한 환경은 일상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중국에서 살기엔 불편함이 너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언젠가는 그곳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기 위한 여러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희에게 준 따뜻한 배려와 편리함, 그리고 깨끗한 환경은 더 이상 중국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보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한국어를 얼른 배워서 한국에서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